구상구 건강 클리닉입니다. 잇몸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치주 질환에 걸려서 또 치조골이 파괴되면 임플란트를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임플란트, 자연 치아를 살릴 수 없을 때 하는 시술로 안전하고 편안하게 시술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임플란트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는데요. 도움 말씀을 위해서 온종합병원의 치과 강선여 과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누구나 이제 치아에 문제가 생기면 임플란트를 요즘에는 생각하게 되는데요. 임플란트 이제 요즘 분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떤 건지 정확하게 설명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임플란트는 치아의 결손이 있는 부위에 생체 적합적인 재료를 심어서 자연치의 기능을 회복시켜주는 치과 치료 수식입니다. 턱뼈에 치아 뿌리를 대체하는 일종의 나사를 박아서 인공치아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임플란트에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임플란트를 나누는 여러 가지 학술적인 분류가 있지만요. 이에 대해 여기서 상세하게 말씀드리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고요. 네. 오늘은 임플란트를 이용한 보철물의 종류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연치의 개수와 비슷하게 임플란트를 식립해서 자연치의 형태에 가깝게 인공치아를 만들 수 있습니다. 네. 외형적이나 기능적으로 자연치와 거의 유사하고요. 관리법도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다른 하나는 틀니에 보조적으로 임플란트를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틀니가 헐겁거나 또는 아프시거나 씹는 힘이 약해서 사용이 불편하신 분들이 있으신데요. 이 경우 소수의 임플란트를 심어서 버튼이나 자석, 막대 형태의 보철물을 제작해서 틀니의 유지력과 기능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네. 치아가 없는 부위가 넓고 다수의 임플란트를 심기에는 뼈가 부족한 경우나 심미적 또는 구강 위생 관리의 측면에서 틀니가 보다 더 유리한 경우에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임플란트가 필요한 경우 어떤 경우를 이제 임플란트를 시술하게 되나요? 네, 임플란트는 기본적으로 치아 상실이 있는 모든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과거에는 치아가 결손된 경우 주변의 건강한 치아를 임의로 깎아서 연결하거나 아니면 틀니를 제작하는 방법밖에 없었는데요. 임플란트의 개발로 인해 치료 방법이 다양화되었고 보다 효과적으로 남은 치아들을 보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임플란트를 하기 전에 이제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될 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임플란트를 하기 전에 치주염, 그러니까 잇몸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미리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네. 잇몸 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시술을 하게 되면 수술 부위의 감염 위험성이 보다 높아지게 됩니다. 또한 전신 질환 여부와 전염성 질환, 또 다른 치아 질환을 지금 치료받고 있는 경우, 그리고 구강 내에 병소가 있는 것을 미리 검사하셔야 합니다. 협심증, 심근경색동과 같은 심혈관계 질환이 있거나 당뇨병과 같은 내분비계 질환 또는 혈액질환, 만성 폐쇄성 폐질환, 간 기능 장애, 고열 질환이 있는 경우 수술의 예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갑상선 기능 이상도 알려야 되나요? 네, 이건 사실 크게 영향은 없지만 미리 말씀을 해주셔야지 그게 이제 저희가 수술할 때 고려를 하게 되고요. 네. 특히 골다공증 약을 오래 복용하셨거나 네. 또는 심한 당뇨 환자, 투석 환자는 임플란트의 실패 가능성이 다른 분들에 비해서 다소 높기 때문에 수술 전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흡연이 임플란트 예후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적어도 수술 한 달 전부터 수술 후 석 달 전까지는 금연하셔야 합니다. 네, 수술 후 석 달까지는 금연하셔야 되고요. 네. 네, 그리고요. 네, 그리고 일단 몸의 전반적인 상태를 확인 후에는 수술 부위의 적절한 진단 및 계획 수립을 위해서 X선 촬영을 시행하고요. 환자분의 인상을 체득해서 수술에 필요한 도구를 만들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임플란트 수술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해요. 네, 대부분의 경우 임플란트는 외래에서 국소 마취, 그러니까 그냥 턱뼈에 그 부분 마취를 해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먼저 마취를 한 후 잇몸을 절개합니다. 그 후에 뼈의 모양이 보이도록 절개된 잇몸을 벌려주고 위치를 확인한 후 뼈에 구멍을 내서 임플란트가 들어갈 공간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네. 임플란트의 직경에 맞는 크기가 될 때까지 여러 번 드릴링을 한 후에 임플란트를 심고요. 필요한 경우 뼈이식을 시행하게 됩니다. 뼈이식은 상품화된 인공뼈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환자의 구내나 타 부위에서 환자의 자가골을 채취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환자의 초기 골량이 매우 부족한 경우에는 먼저 뼈이식부터 시행을 하고 몇 달 뒤에 그 뼈가 붙은 후에 임플란트 수술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임플란트 이제 심은 후에는 수술 부위를 실로 봉합을 해야 하는데요.
의사의 판단에 따라 임플란트가 보이지 않도록 잇몸을 완전히 덮고 봉합을 시행하기도 하고요. 네. 임플란트를 일부 노출시켜서 봉합을 하기도 합니다. 그 전자의 경우에는 임플란트가 뼈와 완전히 붙은 후에 다시 간단한 2차 수술을 하셔야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임플란트 안전한 수술 방법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TRS 회원들의 제보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구덕로 자갈치 사거리에서 남포문고 방향으로는 교통 흐름 원활하고요. 태종로 영도대교에서 옛 시청 교차로 방향으로도 지금 원활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중앙대로 초량세일병원에서 초량교차로 방향으로는 구간 서행되고 있다는 소식 전해 오셨고요. 김정갑 통신원 남해고속도로 상황입니다. 부산 방향으로 하동 나들목 못간 34.4km 지점에 지금 차량 석 대와 함께 이동하면서 청소 작업 중에 있다고 합니다. 남해고속도로를 이용해서 부산으로 들어오신 분들 참고 운행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치과 상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 621국에 9490번 혹은 622국에 9490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또 한 통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문자 샵 0949로 상담 내용 남겨주셔도 되겠습니다. 네, 클리닉 퀴즈 이쯤에서 한 번 더 알려드릴까 싶은데요. 오늘 OX 문제 준비하셨어요. 오늘 클리닉 퀴즈 한 번 더 여러분께 알려드릴까요? 네. 오늘의 OX 문제입니다. 네. 임플란트 수술 전 심혈관계 질환 여부는 안 알려도 된다. 네, 앞서서 설명을 잘 들으셨다면 모두 정답을 맞춰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임플란트 수술 전에 심혈관계 질환 여부는 안 알려도 될까요? 이 말이 맞다고 생각되시면 O, 아니라고 생각되면 X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통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문자 역시 똑같습니다. 샵 0949로 정답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방금 이제 임플란트 수술 진행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수술 시 소요되는 시간은 어느 정도인가요? 네, 수술에 소요되는 시간은 증례에 따라 다양합니다. 부가적인 술식이 동반되지 않고 개수가 적은 경우에는 30분 정도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네. 준비 단계까지 포함하면 보통 1시간 내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수의 임플란트를 심는 경우나 고리식, 연조직 이식 등의 부가적인 술식이 동반되는 경우에는 보다 장시간의 수술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임플란트 수술 받을 때 통증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데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일단 통증이 아예 없을 수는 없고요. 강도는 개인차에 따라서 다양하고 수술의 내용과 범위에 따라서 다양합니다. 네. 불편감은 대개 3, 4일에서 1, 2주가량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 후 대략 72시간 후에 부종, 그러니까 붓기가 가장 심해지는데요. 수술 후 이틀 정도 냉찜질을 열심히 해주셔야 합니다. 네. 그리고 사흘째부터는 그 수술 부위에 온찜질을 해주시면 그 수술 부위의 혈액순환을 도와주어서 상처 치유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수술 후에 잇몸과 피부에 멍이 들 수 있는데요. 이것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히 없어지는 것이니까 네.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수술의 범위가 크거나 골 이식, 연조직 이식 등이 동반된 수술의 경우에는 통증과 부종, 출혈이 보다 심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을 잘 지켜주시지 않으시면 이것이 더욱 심해질 수 있으니 유념하셔야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이제 수술을 받고 나서 수술 후에 이제 여러 가지 주의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주의사항은 치아를 뽑으셨을 때와 비슷합니다. 네. 우선 지혈을 위해서 1시간에서 1시간 반 가량 거즈를 꽉 무시고 피나침은 삼키셔야 합니다. 위턱에 상악동 거상술이라는 술식을 동반해서 임플란트를 심은 경우 코를 심하게 푼다든지 빨대를 강하게 흡입하는 행동은 삼가하셔야 하고요. 네. 일주일간은 술, 담배나 무리한 운동을 하시면 안 됩니다. 네. 특히 술, 담배가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절대로 금하셔야 합니다. 무리한 운동도 이에 영향을 주나 봐요. 일단 땀이 나거나 이렇게 네. 하면 염증과 감염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무리한 운동, 땀을 심하게 흘리는 사우나 네. 이런 거는 2, 3일간은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머리를 감으실 때도 숙여서 감으시는 경우에 다시 출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좀 높게 해서 감으시는 것이 더 좋다고 할 수 있고요. 네. 보통 5일 전후로 약을 처방받으실 텐데요. 시간에 맞추어서 잘 복용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봉합살을 풀기 전까지는 수술 부위로는 양치질을 하시면 안 되고요. 처방받은 가글액으로 소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술 부위의 통증을 줄이고 부종을 감소시키기 위해 냉찜질을 하고 만약에 심한 통증이나 출혈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병원에 연락하셔서 내원하셔야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임플란트 수술의 경과도 궁금한데요. 어떻게 되나요?
네, 수술할 때 시행했던 봉합은 보통 1주에서 2주 경우 2주 후 제거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치유 기간을 거치게 되는데요. 임플란트가 뼈에 단단히 고정되는 것을 골주착이라고 말을 합니다. 네. 이것을 위한 치유 기간이 아래턱의 경우 최소 2개월에서 3개월, 위턱의 경우 4에서 6개월이 필요하게 됩니다. 네. 만약에 뼈가 약하신 경우에는 여기서 1, 2개월이 추가적으로 더 소요될 수가 있고요. 네. 뼈이식 등이 동반된 경우에는 보다 장기간의 치유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치유 기간이 끝나서 임플란트가 뼈와 단단하게 붙게 되면 상부 보철물 제작에 들어가게 됩니다. 네. 흔히 저희가 얘기하는 임플란트를 심는다고 하는 것은 치아의 뿌리에 해당하는 부분을 만들어 준 것이고요. 네. 이제 그 치아의 머리 부분에 해당하는 부위를 만드는 것이 상부 보철물 제작입니다. 네. 이 과정까지 이루어지면 비로소 치아의 기능이 회복되게 됩니다. 앞서 수술을 한 번에 한 경우에는 치유 기간 후에 바로 상부 보철물 제작이 들어가게 되고요. 1차 수술만 진행했던 경우에는 간단한 2차 수술 후에 보철물 제작에 들어가게 됩니다. 네, 지금 이야기 나누던 중에 이제 많은 분들이 문자 상담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1804 애청자께서는 잇몸이 많이 안 좋습니다. 임플란트 수술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 주셨어요. 네, 일단 정확한 것은 치과에 내원을 하셔서 엑스레이를 찍어서 평가를 해야 되지만요. 네. 요즘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경우 잇몸이 많이 안 좋더라도 뼈이식 등의 여러 가지 부가적인 술식이 많이 발전이 됐기 때문에 실제로 못 씹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좀 적극적으로 치과에 내원하셔서 시술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6439 애청자께서는 내비게이션 임플란트가 뭔가요? 라는 질문 주셨나요? 쉽게 얘기해서 이제 컴퓨터를 이용해서 장치를 만들어서 임플란트를 심을 위치를 미리 만든 다음에 그 장치를 환자 구강 내에 끼고 임플란트를 심는 술식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9333 애청자께서는 임플란트는 치아가 어느 정도 손상되었을 때 시술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네, 치아가 기능을 못할 때겠죠. 그러니까 많이 흔들린다든지 해서 그 치아로 식사를 하시기가 힘들 때 치아를 뽑으셔야 될 경우에 임플란트를 하셔야 되고요. 이제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 치아가 많이 흔들리고 통증이 있어서 사용을 못 하는데도 계속 참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그런 염증이 주변에 뼈를 녹이게 되기 때문에 이제 오히려 그 많이 지나서 이를 뽑게 되면 임플란트 수술을 할 때 부가적인 뼈 이식이라든지 그런 것을 진행할 경우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일단 내원하셔서 안 좋은 치아는 빨리 뽑으시고 뼈를 회복시켜서 심으시는 것이 보다 불편감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949 건강클리닉 임플란트 안전한 수술 방법에 대해서 치과 상담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네, 949 건강클리닉 함께하고 있습니다. 임플란트 안전한 수술 방법에 대해 강선녀 치과 전문의와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임플란트 시술 후 부작용이나 후유증은 없습니까? 어떻게 되나요? 네, 보통 수술 후에 통증, 부종, 멍 등은 흔히 발생을 하는데요. 이것은 곧 회복이 되는 일시적인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고요. 수술 후 드물기는 하지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먼저 감염에 의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비정상적으로 심한 부종과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 또는 입안에서 불쾌한 맛이 지속적으로 느껴진다던가 입안에서 농이 나오는 경우 의사에게 즉시 알려서 적절한 처치를 받으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발생하는 부작용으로 감각 이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수술 동안의 물리적인 손상이나 수술 후의 염증에 의해서 여러 신경들 중 하나 또는 여러 개가 손상이 되는 경우인데요. 이 경우에 수술 부위에 마취가 덜 풀린 감각이 든다든지 또는 간질한 느낌, 비정상적인 감각 이상이 올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적절한 처치를 제때 받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서서히 좋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간혹 영구적인 후유증으로 남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또 다른 후유증이나 부작용이 있다면은요? 네, 가장 큰 부작용은 사실 임플란트가 이제 뼈와 붙는 것이 실패를 해서 임플란트가 탈락되는 경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임플란트는 자기 치아처럼 썩는 경우는 없지만 잇몸 질환과 유사하게 임플란트 주위로 염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잇몸 질환으로 치아를 뽑으신 환자분들은 임플란트 주위 염증의 발생 빈도가 보통 분보다 더 높습니다.
그리고 임플란트 주변의 연조직은 자연 치아보다 감염에 보다 더 취약하기 때문에 양치질을 더 열심히 해주셔야 하고요. 치실이나 치간 칫솔과 같은 보조 도구를 사용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리고 씹는 힘에 의해서 임플란트의 나사가 풀리거나 상부의 인공 치아가 파절되는 경우도 비교적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특히 씹는 힘이 강하시거나 이갈이, 이악물기 등의 악습관이 있는 경우 그 빈도가 더 높게 발생하는데요. 따라서 주기적인 검진 및 조정을 받으셔야 하고 필요에 따라서 치아 보호대를 제작해서 장착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임플란트 수술 후에 식이요법을 잘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임플란트 수술 후에 일주일에서 열흘간은 치료받은 부위의 반대편으로 식사를 하셔야 하고요. 자극적인 음식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플란트가 뼈에 완전히 붙기 전에 강한 힘이 주어지면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네. 임플란트를 심은 후에 단기간 내에 임시 치아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치유 기간 동안에 그 부위로는 과도한 식사는 피하셔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0226 애청자께서 문자 상담 문의 오셨는데요. 아래 어금니를 신경치료 후에 2번이나 씌웠습니다. 지금 또 시큰거리는데 치과 가기가 겁이 나네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맞아요. 어린이나 또 우리 어른들이나 치과 가는 것은 참 겁이 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치과를 겁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고 그래서 내원을 미루시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치과 치료는 미루면 미루실수록 점점 더 상태가 나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다시 치과에 내원하셔서 검사를 받으셔야 하고요. 이제 필요하면 다시 신경치료를 받으시거나 아니면 잇몸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클리닉 퀴즈 문제 한 번 더 알려주시고 오늘 정답자 어느 분께 행운 드리실지 좀 뽑아주시죠. 네. 오늘의 OX 문제입니다. 임플란트 수술 전 심혈관계 질환 여부는 안 알려도 된다. 네. 예, 오늘 정답은? 네, 정답은 X입니다. 네, 당연히 네. 알려야 되죠. 많은 분들께서 정답 올려주고 계시는데요. 당연히 알려야 합니다. 1803 애청자 해주셨고요. 그리고 알려야 한다. 많은 분들이 다들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꼭 알려야 됩니다. 피가 계속 흐르면 안 되잖아요. 2222 애청자께서도 함께 또 좋은 내용 올려주셨는데 오늘 어떤 분께 행운 드릴까요? 네, 오늘 정답 보내주신 분 중에 1803님께 선물 드리겠습니다. 네, 1803님 축하드리고요. 저희가 외식 상품권 댁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으로 주제 덧붙일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현재 만 70세 이상 어르신들은 평생 2개까지 보험 임플란트가 가능한데요. 올해 7월부터는 만 65세 이상까지 임플란트 보험이 확대됩니다. 그동안 비용 문제 때문에 임플란트 치료를 미루셨던 어르신들께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구사구 건강클리닉 오늘은 임플란트 안전한 수술 방법에 대해서 온종합병원 치과 강선녀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